네, 우리 정비법의 마지막 9번째 테마가 비용과 보칙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끝나야 정비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정비법이 여기 비용과 보칙이 시험 문제에서 매회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한두 신문씩 가끔 나오고 또 간헐적으로 이게 시험에 한 번씩 한 문제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기까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자, 공부 순서는 비용 부담, 보조 융자, 국공유 재산 같은 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분할 건지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을 볼 거고, 정비사업을 도와주는 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자, 전문관리업을 하려면 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문관리업자에 관한 규정들, 청문 규정, 그 밖에 이제 정비구역의 지정 특례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비용과 보조 융자 파트에서는 첫 번째로 볼 것이 정비사업 비용,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시험 지문에서 뭐 기본 지문으로 났었죠. 맞는 지문으로. 사업 시행자가 뭐 조합이면 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면 조합이 부담하는 거고, 우리 공공시행자가 사업 시행자면 공공시행자가 비용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문수 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33회 때 한 문제짜리로 나왔습니다. 자, 관련 규정을 보면 시장 군수 등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주요 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인데,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시장군수 등은 시장군수 등이 아닌 다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거니까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군수 등은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인 조합이 시행하는, 자, 정비사업 중에서, 자,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중에서 이런 거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자, 이런 것들 또는 임시 수용설에 대해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다. 옛날 시험 문제 형태가 뭐냐면 다음 중 시장문수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 중에서, 자, 이렇게 정비기반시설에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정비기반시설이 해당되는 것을 모두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주요 기반시설 중에 여기 분홍색으로 체크한 것들이 4개가 나왔고, 이 4가지가 모두 다 옳은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지금 이 파트에서는, 자, 정비사업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군수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주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중에서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건설 소요되는 비용, 요거, 자,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장군수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재산세 같은 걸 걷어가지고 이런 데 사용하라고, 또 이런 걸 또 사용하면 또 도시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으니까, 시장군수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에서 이런 주요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가로 열고 1번부터 9번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 자, 이게 추가 부담금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결국엔 조합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 사업 시행자는 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겠죠.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총 비용하고,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수입이 또 생기겠죠. 또 일반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철거한 자재 같은 걸 되팔아서 수입이 생기면 전체 사업 비용하고, 자, 이런 수입 같은 것들의 차익을 이 토지 등 소유자한테 분배해서 부가금으로 부가징수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추가 부담금 개념입니다. 추가 분담금 개념으로 사업 시행자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으로부터, 자, 정비사업에 들어간 전체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전체 수입 같은 것들의 차익을 내서 이 비용이 수입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부가금으로 부가징수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사업시행자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가 이 부가금 납부를 게을리했을 때는 연체료를 부가징수할 수 있고, 또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부가금이나 연체료 같은 것들을 체납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장군수 등한테 부가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또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군수 등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의 수수료를 교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시행자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로부터, 자, 이렇게 전체 비용, 전체 정비사업비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전체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생긴 수입의 차익을, 만약에 이제 비용이 만약에 뭐 1조 원이 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 같은 경우는 만약에 8천억 원이 수입이 생겼다. 일반 분양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럼 2천억이라는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분담시켜서 이 부가금으로 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리자의 비용 부담. 자, 이건 정비 기반시설의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개념인데, 자, 시장, 군수 등은 그가 시행한 정비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정비 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시장, 군수 등이 정비 사업을 했는데, 정비 기반시설, 뭐 도로라든가 뭐 공원, 학교 같은 것들의 관리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았으면 정비 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 기반시설의 관리자랑 협의해서 관리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 일부를 부담시킬 때 이 정비 기반시설의 관리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은 전체 정비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그 주된 내용일 때는 부담 비용의 총액이 2분의 1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래는 시장군수 등은 그가 정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비 기반시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정비 기반시설의 관리자가 별도로 안 만들고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겁니다. 시장군수 등은 정비 기반시설의 관리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았으면 협의해서 그 관리자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 부담시키는 총액은 해당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정비 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정비 사업의 주된 내용일 때는 정비 기반시설 관리자가 많은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까지로 부담 비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번 이제 우리 공동구를 설치했을 때 공동구 점용 예정자들이 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지금 공동구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공동구라는 거 우리 국토기획법에서 배운 공동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을 하고 전기나 가스 등의 공급 같은 것들을 우리 지하에 대해 공동 수용하기 위한 공동구를 설치했을 때는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전기면 한전, 이렇게 가스면 가스공사, 통신이면 KT 같은 사람들이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에 설치 의무자죠. 이런 사람들한테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는데,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때 공동구 점용 예정자한테 이렇게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 비율은 점용 예정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설과 또는 통신시설의 관리자가 공동구 점용 예정자니까 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누굽니까? 전기면 한전, 가스면 뭐 가스공사, 수도면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본부 이런 공기업들, 전기, 통신 같은 경우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KT 같은 그런 점용 예정자들이 이제 공동구로 앞으로 점용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 부담 비율은 점용 예정 면적이 클수록 많이 부담을 하겠죠.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점용 예정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면 34회 때요. 공동구 설치 비용 자체를 계산할 때 이런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동구 점용 예정자한테 공동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공동구 설치하는 비용이 만약에 100억이다. 100억.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 일정 비용 일부를 점용 예정자한테 이렇게 부담시킬 건데, 점용 예정 면적에 따라서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부과를 시킬 겁니다. 점용 예정자한테. 문제는 설치 비용 중에서 이렇게 각각 점용 예정자한테 부담을 시킬 건데, 공동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에 다음 각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그럼 일단 보조금이 있을 때는 설치 비용에서 보조금을 빼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설치 비용은 설치 공사 비용, 내부 공사 비용, 공동구 설치하기 위해서 뭐 측량 같은 거라든가 설계했을 때는 그 비용, 그다음에 공동구 설치로 인해서 보상이 필요할 때는 보상 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동구 설치 비용을 계산해서 이 설치 비용을 요거를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금 까다롭죠. 공동구 설치 비용을 이런 식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보조비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빼고 계산해라.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34회 때 요게 나왔습니다. 요거 공동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에 보상 비용 같은 게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지문을 만들었죠. 보조금 같은 게 있을 때는 그거는 제외하고 설치 비용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보시면 납부 시기. 공동구 점용 예정자들이 공동구 설치 비용의 일부를 납부해라,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되고, 나머지 잔액 3분의 2는 공동구 설치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렇게 공동구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공동구 공사가 공사 완료 고시일 전까지 나머지를 납부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2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점용 예정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납부 통지 같은 걸 받으면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공동구 공사 완료 고시일 전까지 공동구 공사 완료 고시일 전까지 나머지 금액 3분의 1을 납부합니다. 자, 우리 공동구 규정은 국토기획법하고 정비법에 있는데 두 개가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정비법은 정비법대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할 때 세부 규정, 공동구 설치할 때 설치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부담시키고, 자,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는 시장군수 등이 관리합니다. 자, 시장군수 등 관청이 공동구를 관리하고, 자, 공동구 관리 비용도, 공동구 관리 비용 같은 경우도 뭐 유지 수선비 같은 거, 또 시설 인건비를 포함해가지고 공동구 관리 비용을 산정하는데, 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한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치 비용 같은 경우도 점용 예정자인 한전이나 KT 같은 사람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 비용도 공동구를 점용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 한전이나 KT가 이제 공동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점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부담 비율은 점용 예정 면적을 고려해서 시장군수 등이 정하고, 공동구 관리 비용은 연도별로 산출해서 1년에 한 번씩 딱 부과하는데 이게 필요한 경우는 이외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 공동구 관리 비용은 원칙이 연도별로 산출하기 때문에 이 납입 기한이 3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매년 한 번으로 딱 계산해서 납부하는데 이 납입 기간 뭐 1개월 전까지 납입 통지서를 발부해라 마음의 준비하라고 이렇게 3월 31일 1개월 전까지 납입 통지서를 발부하고 자, 원래 1년에 한 번씩 해서 자, 연도별로 산출해가지고 부과하고 매년 3월 31일이 납입 기한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2로 분할 납부한다. 자, 분할 납부했을 때는 3월 30일이라고 9월 30일로 나눠서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외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34회 때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개념들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이제 보조와 융자 규정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고, 시장, 군수 등이 지원할 때는 지원을 하여한다. 의무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 국가나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보조라든가 융자가 일종의 지원 사업인데, 자, 국가하고 시도는 국가나 시도 같은 이런 사업, 국가나 시도 같은 행정 주체는 자,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하는데 기초조사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정비기반시설, 뭐 임시거주시설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의 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해제된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도시 영세민 같은 사람들이 이주돼서 낙후지역, 이런 지역들이 서울에 있는데,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먼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국가하고 시도라는 이런 행정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자,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 하는데 자, 기초조사, 그 다음에 정비기반설, 임시거주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봐야 되겠죠. 국가나 시도지사가 국가하고 시도가 시군구청장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사업하는데 기초조사 비용하고 정비기반설, 임시거주시설 같은 거 건설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가 시장군수 등이 또 지원을 할 때는 이때는 보조를 하여한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들랑 관련돼 가지고 자, 정비기반설이라든가 공동이용설 자,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토지주택공사 등한테 보조를 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것 중간에 있는 건 복잡하니까 자, 국가하고 시도가 보조 융자할 때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자,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뭐 정비기반시설 건설하는 비용 공동이용설, 임시거주시설 건설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나 일부를 보조를 하여한다. 이렇게 시장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한테 보조를 하여한다고 자, 국가하고 시도 같은 그런 관청이 보조 융자할 때는 보조 융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 좀 어렵습니다. 요건 중요합니다. 요거. 자, 이건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자, 조합에 대해서 지원 같은 거 할 때도 일단 할 수 있다. 보조, 융자 알선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문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게 바로 이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자, 어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기초사나 정비기반설, 임지 건설 같은 것들에 대한 사업비를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고 80% 이내에서 융자나 융자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조하는 비율은 50%죠. 융자 같은 거 할 때는 80에서 이렇게 8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무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겠죠.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초조사 비용,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같은 것들에 대한 사업비, 조합 운영 경비를 50% 정도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같은 것들에 대한 사업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80%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융자할 때는 80%, 보조할 때는 50%.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청이 조합에게 보조나 융자할 때 이런 것들을 가로놓기로 요즘에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 이런 것도 한번 나왔었고 이렇게 보조, 융자할 때 그 비율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0하고 80. 자,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 우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대상자에서도 보조, 융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 정비사업을 해서 특히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자, 임대주택을 인수한 사람이 임대주택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자, 토지를 90제곱미터 미만만 가진 사람들, 아니면 건물을, 건축물을 뭐 40제곱미터 미만만 가진 사람, 우리 토지를 9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한 사람, 그 다음에 건축물만 40제곱미터 미만 가진 사람들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을 하면 자,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토지 90 미만, 자, 건물만 사유한 사람이 40 미만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있으면 자, 토지임대부가 뭡니까? 토지는 빌려서 쓰고 건물만 분양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아파트 분양받으면 건물값도 내고 토지가격도 내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건물값만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고 토지는 우리가 이제 그 매월로 원칙적으로 매월 그 이제 임대료 같은 것들을 이제 부담을 해가지고 토지 임차로 토지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임차료 같은 것들을 매월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토지 임대료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공급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 용자할 수 있으니까 이 건물 분양받을 때도 상당 부분을 대출받거나 보조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을 할 때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재개발 임대주택 같은 거 했을 때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 신청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나올 수 있는 실무적인 조항들입니다.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 사람들한테 자, 분양 공급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국공유지의 처분과 임대라는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시장문수 등은 자, 사업시행계획 같은 거 인가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문수 등이 직접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 때 국공유 재산 처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정비사업하는 정비구역안에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같은 국공유 재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되고 관리청은 2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국공유 재산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처분에 관해서. 그리고 자,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 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이 정비구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는데 국공유 재산 같은 게 있을 때는 우리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지방자치한 재산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수의계약으로 또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 재산은 자,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공유재산법 이런 것들의 각종 계획이라든가 계약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 사업시행자인 조합 또는 뭐 점유자, 사용자한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같은 것들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추가로 4번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 등은 주거환경 개선,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자, 국공관리청과 협의해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 정비구역 안에 국유재산, 또 시유지 같은 공유재산 같은 게 있으면 이것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고 정비사업 시행자한테 이렇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고 또 임대주택 같은 걸 건설하기 위해서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 무상양여 같은 규정은 양여라는 게 이게 민법상 우리가 이제 증여랑 유사한 개념입니다. 대가 없이 그냥 준다는 겁니다. 무상으로 양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니까 국공유지겠네요.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지가 됩니다. 만약에 국가가 소유한 하수도 용지가 있었는데 하수도로 사용하기 위한 이게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거는 종전 용도 같은 거 하수도 용지는 폐지가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공유재산법 이런 것들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양여가 됩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여기 1번이나 2번 사업할 때만 무상 양여지 다른 사업할 때는 무상 양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하고 도시 영세민들을 이주시켜서 형성된 낙후지역이 있는데 우리 개미마을 서울에 그런 거 있죠. 자, 그런 낙후지역을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자, 국가나 이 국가 땅이라든가 이 공유지 지방자치단체 땅을 무상으로 사업시행자한테 양여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같은 거하고 영세민들을 이주시켜서 낙후지역이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면 이런 경우는 무상 양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조금 어렵지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정비사업의 전문 관리업자가 있는데 여기 세 번째 파트는 정비사업을 도와주는 전문 관리업자. 자, 이 관리업자가 이제 이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자, 지금 다음 사항을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또는 자문 업무를 해주려면 자본금 5억 이상 갖추고 기술인력을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나 한국부동산원은 등록하지 않고도 전문관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전문관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고 기술력을 갖춰서 등록 같은 것도 하고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문관리업자가 어떤 업무를 해주는 거냐면 자, 조합 설립 같은 거 할 때 이런 동의 업무 같은 거, 이런 동의 업무를 조합원을 찾아서 직접 이렇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이런 전문관리업자한테 맡기면 이제 전문관리업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동의 업무 같은 것들을 대신해 줍니다.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만드는 서류 같은 거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 전문관리업자가 정비사업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 서류 작성 같은 것들 신청 업무 대신해 줄 수 있고 또 사업성 검토나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 자, 설계자, 시공자의 선정 업무. 자, 전문관리업자는 설계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자, 이렇게 선정 업무도 지원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같은 거. 사실 우리가 정비사업의 조합장이라든가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을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별도로 또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전문관리업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전문관리업자한테 수수료를 주고 이런 업무를 맡겨가지고 수행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관리업자가 이런 업무를 대신 해주거나 위탁받아서 대신 해주거나 자문 같은 걸 해줍니다. 자, 문제는 시도지사한테 등록해야 되는데 토지주택공사나 부동산원은 전문관리업을 수행할 때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자, 전문관리업자는 같은 동일한 정비사업을 하면서 철거나 시공, 자, 설계, 회계감사, 안전진단 업무 같은 것들을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문관리업을 하면서 돈을 받겠죠. 그러면 동일한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전문관리업자가 같은 정비사업 내에서 철거 업무, 시공 업무, 그 다음에 설계, 회계, 감사, 이런 안전진단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정비사업에 가서는 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기 재개발 여기 7구역이다. 7구역 전문관리사업자가 같은 7구역 내에서는 철거, 시공, 회계, 설계 업무를 병행할 수 없지만 나중에 그 옆에로 가가지고 9구역이라든가 재개발 9구역, 10구역 이런 데 가서는 이런 철거 업무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동일한 정비 사업을 하면서는 병행할 수 없다. 1번부터 5번까지 업무를. 그리고 이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전문 관리업자에 대한 그리고 전문 관리업자하고 조합하고의 관계에서 자, 이게 이 법에 없는 규정은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처리해서 우리 민사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 관리업체가 어떤 잘못을 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내에서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 1489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이게 딱 4개니까 한 문제가 나오네요. 자, 지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같은 걸 내가지고 등록한 경우는 필수적 취소. 자, 전문관리업체 업무를 자기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남한테 맡긴 경우도 필수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업무 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해서 12개월을 초과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을 사용해주고 자기 사람한테 자기 성명을 사용한 거니까 등록증을 대여한 겁니다. 대여. 자, 필수적 취소가 4개 있으니까 여기 8번, 9번하고 1번하고 4번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고의과실로 조합원들한테 계약 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의 손실, 2번의 등록 기준의 미달 이런 것들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여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1번, 자, 전문관리업체가 자기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을 때 2번, 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업무정지 기간의 합산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는 필수적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취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청문 대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정의법에서도 조합 설립인가 취소, 전문관리업 등록 취소,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취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취소, 시공자 선정 취소, 그 다음에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합 설립인가 취소할 때 조합이 어떤 잘못을 했을 테니까 그 조합을 불러다가 사전에 우리가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의무적으로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됩니다. 청문 같은 거 대상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정비사업비의 공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시장문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같은 걸 위해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 자,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조례를 찾아보면 해당 조례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문수 등이 직접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토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공공지원 같은 거 할 때는 추진위원회 없이 막바로 정비사업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 공공지원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지원 같은 경우는 시장문수 등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정비사업이니까 서울시 조례를 찾아보면 어떤 사업이 정비사업이 공공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 보증공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생기면 정비사업하다 분쟁이 생기면 분쟁을 해결해주는 위원회인데 기본적으로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빼고 나머지는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의무적으로. 다만 시장문수 등이 당사자로 해서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다가 조정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자, 당사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군구하고 특별자치 시에다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비기반설의 설치,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라면 조합이 자, 협의 같은 거 거쳐가지고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서 같은 것들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정비기반서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 같은 것들을 정비구역 안에서 건설할 때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협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에다가 정비기반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정비기반설뿐만 아니라 공동이용설까지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자,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지정 특례. 자, 이 조항은 최근에 새로 생긴 건데 이게 뭐냐면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일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조합은 아닙니다. 자, 토지주택공사 등이 우리 예전에 2차 공공시행자로 들어오거나 지정개발자가 여기 신탁업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인 어떤 신탁업자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때 자,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일 때 자, 보시면 자, 3분의 2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자, 정비구역을 바로 정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안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이 아닙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서를 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지정개발자 같은 사람들이 시행자가 되었다. 그럼 이런 시행자가 자 보시면
자,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같은 것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시면, 이 경우에 어떤 특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1조의 8, 이게 101조의 8, 1항 조항이고, 이게 101조의 8, 2항 조항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 정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렇게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정비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원래 순서는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기구 심사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토지주택공사나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가 됐을 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했을 때는 정비계획 수립이 아직 되기 전이라도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자, 면적의 2분의 1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전체 토지동 소유자 종수 3분의 1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아까 좀 전에 봤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어지는 흐름이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 같은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해당 제안자인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자까지 정해졌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이제 통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 정비계획하고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서 같이 만드는 겁니다. 좀 전에 아까 108조 여기 101조의 8이 아까 금방 보신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을 한 겁니다.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가. 그럼 101조 8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제안을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됐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정비계획이 아직 안 나왔는데 해당 정비계획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면서 사업시행계획하고 통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을 따로따로 이렇게 순서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비계획하고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을 해서 정비사업계획이라는 형태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비구역이 제한이 되고 이 제한이 돼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자, 아까 여기 앞에서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동시에 이렇게 사업시행자까지 정해주고 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시행자 누굽니까?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지정개발자의 신탁업자겠죠. 자, 그런 두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획에다가 정관 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제출해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정비계획을 따로 만들고 사업시행계획을 따로 만들지 않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인 신탁업자가 정비사업계획을 만들고 정관 같은 내규 서류를 만들고 지정권자에 제출해서 정비사업계획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자,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자, 정비사업시행계획에 인가 신청하기 전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자, 토지주택공사 등은 아니고요. 자, 토지주택공사 등 말고 지정개발자만. 자,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획에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재개발 사업에 우리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 기억나시나요?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자, 우리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뭐였습니까? 동의 요건이 약간 개정됐죠? 자, 전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하고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하고 전체 구분 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전체 면적도 100분의 70 이상, 자,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자, 정비사업계획에 인가 신청, 앞에서 봤던 정비사업계획에 인가를 신청할 때 이 지정개발자가 신청하기 전에는 자,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 재건축 사업의 동의 요건을 받아야 됩니다. 재개발의 동의 요건은 전체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이 2분의 1이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은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전체 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이죠. 그 동의 요건을 맞춰서 이 지정개발자가 정비 사업계획에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된다. 자, 지정개발자일 때는 특히 동의 요건까지 요구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비사업계획에 인가고시가 나오면 이 정비사업계획이 정비계획도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계획도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비사업계획에 인가고시가 되면 정비계획의 결정고시하고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로 간주하는 이렇게 간주조항이 있으니까 자, 정비사업계획은
자, 정비계획하고 사업계획이 혼합돼서 통합돼가지고 같이 만든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비사업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이 정비사업계획이 이 두 가지 계획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도 사업시행계획도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 정비과에서 이렇게 마지막 항목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자하고 또 비용 부담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의법이 우리 공법 6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범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에 거의 버금다게 굉장히 상당히 많은데, 열심히 그래도 공부하셔서 시험 문제랑 기출 문제랑 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제가 강의를 좀 길게 했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